어쩌면 나를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 분의 애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투영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나르시시스트와 사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애적 인격장애 심리학자 스티븐 존슨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과거의 상처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기 표현을 묻어버리고 이를 고도로 발전한 보상적인 집된 자아로 대체한 사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진정한 나르시시스트에 일치하는 이미지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깊은 상처가 있으며 자존감이 낮고 현실에 직면하기보다 이상적인 자아의 아래에 숨어 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로 자신을 더 우월하게 느끼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작아 보이게 하고 남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행동 몇 가지와 특히 이러한 사람과 현재 연애 중이라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나르시시스트와 사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징후 1. 대화가 끝없는 독백처럼 느껴진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대화의 중심에 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는 지루하고 불만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고 지루한 독백을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생각과 의견이 오고 가지 않으므로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심지어 말을 하려고 시도해도 이들은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대화 같은 말로 우리를 방해하게 된다. 나르시시스트는 흔히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갖고 있는 의견을 표현해냈어도 이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한 후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모든 대화가 이들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화의 주제는 항상 이들에게 다시 돌아가곤 한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조차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그들이 바라거나 미워하는 상대 또는 대상이나 자신에게 대화가 돌아오도록 시도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르시시스트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끊고 자신이 주도하려고 한다. 이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모든 모임을 독차지한다. 따라서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스스로가 작아 보이고 과소평가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3. 규칙을 어기는 것을 좋아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남들과는 다르고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가 규칙을 어기기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자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사무실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이 법, 규칙 및 사회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다고 느낀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무엇이든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요구에만 관심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아래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연인의 요구를 존중하거나 지키지 않는다. 자신이 유일한 우선순위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는가? 여러분의 감정이나 업적을 손상시키는가? 건강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와 연애 중인 것일지도 모른다. 5.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투영한다. 거짓 이미지 투영은 나르시시스트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예를 들자면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줘야 하므로 치장을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보통 이게 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와 혹은 나는 너무 특별한 존재야와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의 앞에서 스스로를 보충하곤 한다. 이들은 남들이 자신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 매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6.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요구를 덜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요구에 앞서 그들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므로 우리의 요구 및 의무와 관계없이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쏟기를 요구한다. 7. 처음에는 매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이미지가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로서의 진정한 자아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을 때 그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을지 모른다.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매력적이고 배려심이 있다고 믿게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관계가 발전하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벽해야 한다. 그가 게임에 지겨워지면 상황이 바뀐다. 8. 자신을 영웅처럼 보이게 한다. 이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흔히 이들은 스스로를 매우 뛰어나고 남들보다 훌륭한 영웅과도 같은 존재로 나타낸다. 이로 인해 이들은 우리가 본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 9.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갖고 있던 요구를 잊게 되고 그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를 대우하지 않으면 그를 대우하는 방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10. 사람을 조종한 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다른 사람이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 가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오로지 남에게 과시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아름답거나 부유한 연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와 연애 중이라면 변화를 원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이 낮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마음 깊이 이해해야 한다. 심리치료를 권유하자.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주변 인물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삶의 질까지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문제이다. 좋은 심리치료는 먼저 장애로 이어지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어 문제를 치료하거나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관계에 대한 치료를 받자. 애인이 치료를 받도록 격려하는 것 외에 이 관계에 전념했다면 나 역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치료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더 잘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의 행동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보여주자. 대화를 할 수 없거나 나의 요구보다 자신의 요구를 항상 우선시한다는 사실 등과 같이 나를 괴롭히는 행동을 그가 이해할 수 있게 하자. 그에게 나 필요와 요구를 가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때에도 그의 행동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내가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면 무심코 그의 우월성을 재확인하게 될 수 있다. 대신에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자. 집중하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나에게도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에게 휩쓸리지 말고 나에게도 개성, 필요, 목표 그리고 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러한 징후 중 몇 가지를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대처해야 한다. 관계를 끊어내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든 자기 자신이 애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